안녕하세요. 해군은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 KDX-3 배치 2세척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고성능 요격 전문 사양의 SM-3냐, 다용도 기능을 가진 SM-6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해군 차기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탑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해 활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만 있을 뿐 정작 요격할 수 있는 수단 요격 미사일은 없어 비판을 받아왔지요. 우리 해군의 SM-3 방공 미사일 도입과 운용을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KAMD 체계 강화와 미국 주도의 MD 체제 편입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의 측면이 큰가요? SM-3 도입을 해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배치 1과 배치 2에서 운용을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의 지상과 수장에서 발사되는 탄도탄 탐지와 요격에서 해군의 역할이 커진다면 그에 대한 육군과 공군의 반발이 있다면 그로 인한 갈등이 예산상의 문제와 함께 우리 해군이 SM-3 미사일 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SM-3 방공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미국 주도의 MD 편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MD에 편입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 북한의 탄도탄이나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중국의 탄도탄 탐지, 요격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SM-2 방공미사일의 후계인 SM-6 방공미사일 도입 운용 가능성과 고고도에서 탄도탄 요격하는 SM-3 방공미사일 도입 운용 가능성으로 나눈다면 SM-6를 도입할 가능성이 SM-3를 도입할 가능성보다는 얼마나 높나요? SM-6 방공미사일 도입이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배치 1과 배치 2, KDDX 차기 미니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 KAMD 체계 강화로 보면 SM-3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미국 MD 편입 논란을 최대한 피한다고 보면 SM-3는 도입하지 않고 SM-6만 도입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SM-6를 먼저 도입하고 그 후에 SM-3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을지 어느 쪽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SM-3가 미일 공동 개발을 한 방공 미사일이라는 점을 보면 일본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는 버전의 SM-3를 도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가 있나요? 미국 기술만 들어가 있는 SM-3와 미국, 일본의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는 SM-3를 비교하면 고고도에서의 탄도탄 요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북극성 SLBM 요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M-3와 SM-6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요격 성공률이 높을까요? 실제 SM-3를 도입한다고 하면 중국, 북한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할지 특히 중국은 사드 보복처럼 우리의 SM-3 도입과 운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사드 보복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우선 대한민국의 MD 체계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체가 없기 때문에 미군의 MD 체계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MD 체계는 기본적으로 수백 번의 요격 실험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SM-3와 사드가 그 예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당연히 자국 요격체가 개발된다면 사용하겠지요. 천국만 봐도 팩토를 밀어내고 중구도 반공망을 담당하고 있으며 LSM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자적 MD 체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 육군과 공군 모두 딱히 반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군 내의 알력 다툼이라면야 항상 있겠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고고도 요격 플랫폼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3.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독자적 반공망을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미국의 MD 체계에 편승하는 것이며, 독자 요격체가 신뢰성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MD 체계에서 한 발 물러나겠죠.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사실 SM6의 경우 처음부터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위해 개발되었다기보단 중고고도 항공기에 대한 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탄도탄 요격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반면 SM3는 애초에 지상, 해상에서 조기 경보기와의 연계를 통해 도입 단계부터 요격을 해버리는 무기체계이므로 그 태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M6는 팩3와 같은 중고도 방공망, SM3는 사드와 같은 고고도 방공망의 포지션입니다. 초기에는 SM3 기술 개발에 일본이 협력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북한의 SLBM과 ICBM으로 인해 도입이 급진전되었습니다.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SM6는 많지만 SM3의 경우 세종대왕 배치 2의 배치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SM6가 먼저 도입될 것입니다. 5. 현재 사용되는 블록 A의 개발 단계부터 일본의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블록 1은 이미 단종이 되었고 생산 라인을 살려서 다시 만드는 건 팩3 도입 때와 같이 비용의 상승을 불러겠지요. 요격 성공률이나 사거리에 있어서도 블록 2가 훨씬 우월합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당장 요격 단계만 봐도 SM3는 상승 단계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물건이고 SM6는 궤도 정점에서 종말 단계 요격을 담당합니다. 당연히 상승 단계에서의 요격이 성공률이 더 높지만 반대로 기술적 난관은 더 큽니다.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야 SM3의 요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도입으로 인해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제보복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중국의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처럼 주한미군의 운용이 아닌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외교적 활권을 행사할 명분도 모자랍니다. 해군은 SM3와 SM6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해군 소식통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SM3의 효용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었다며, 노동미사일 고각발 사시 요격엔 SM3가 가장 효과적이며 SM6는 함대 방공용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무기 도입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과 해군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